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9월 모의고사 비문학, 옛날엔 비문학이라 불렀고 요즘은 독서라고 하고 있는데 독서 파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에 화법과 작문도 쉬웠고 문법도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거 없었고 문학에서도 한 문제를 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1등급 컷이 89점이에요. 2등급 컷이 83점. 3등급 컷이 77점인가 그럴 거예요. 이상하죠? 89점이에요. 지난 6월 모의고사가 92점이었거든요, 1컷이. 근데 더 내려갔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이런 사태, 여러 가지 공부를 못하게 하는 다양한 사태들이 있다라도 고3인데 열심히 했죠. 근데 오히려 1컷은 89점으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비문학, 독서에서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지금 26번부터 30번 지문 보이시죠? 이거는 이과 학생들은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과 학생들은 너넨 이 문제 풀지 마. 이 말밖에 안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수반이란 말도 뭔지 모를 텐데 여러분 수반 뭔지 알아요? 수반? 그릇 아니에요. 수반. 수반이 그릇인지 모르는 학생도 있죠. 자, 근데 아무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때부터 이과 학생들은요 이미 머릿속에서 터졌어요.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맞아요. 어휘를 몰라요. 이거를. 얘네들은 법과 경제나 정치, 사회, 사회문화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행정, 입법, 사법, 그 다음 밑에 볼까요?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자,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거의 뉴스에서 가끔 들어봤고 그 뉴스에서 들어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저게 뭔지를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에요. 어휘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정보의 양이 위임명령이 뭐고 행정규칙이 뭐고 조례가 뭔지를 쫙 설명을 해놔요. 그게 어떻게 제정이 되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어진다. 모든 국민에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정보가 많아. 어휘도 어려워. 근데 이 세 개의 정보를 심지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 각각을 물어봐도 어려울 판국에 29번 문제는요. 요 세 가지가 위임명령과 저도 지금 용어가 헷갈려요. 행정규칙과 조례.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이 케이스, 보기의 케이스.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규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그러면요. 아까 나왔던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이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복합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이건 문과 애들도 힘들어요. 이과는 아예 풀지 말라는 얘기고요. 문과 학생들도 법에 대해 좀 관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좀 자주 본다거나 그죠? 그래서 경기도지사께서 행정명령, 행정규칙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행정명령, 위임명령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교회 예배 금지 이런 것들 다 위임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정말 자세히 보고 저게 무슨 뜻이지 막 사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위임명령이라는 건 이런 뜻이구나를 알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맨날 풀 수 없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보를 이런 지문을 봤을 때 풀 수 없어요가 결론으로 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의 제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우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법학 적성고사라는 공부를 해요. LET라는 시험인데 법학 적성고사, 즉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에요. 법에 관련된 지문도 있고 경제 관련 과학 지문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 안에. 똑같아요. 수능하고 똑같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어렵죠. 근데 거기 보면은 법과 관련된 지문들도 많이 나오고 경제 관련 지문도 많이 나오고 과학 관련 지문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용어들도 배우고 그 내용이 뭔지도 배우고 솔직히 이거 LET 지문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LET 2018년 지문 베낀 거예요. 2018년 행정규칙에 대한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적어 놓은 거예요. 2018년 LET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행정규칙을 실제
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케이스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의 절차 문제가 나와요. 위임명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조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그냥 개념 설명을 해놓은, 조금 더 쉽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제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워낙 중학교 학생들한테 어려운 지문을,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도 가끔 이제 숙제를 도와주시나 봐요. 어머님들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가겠죠.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솔직히 모르세요. 저도 제가 직업이니까 아는 거지 모르겠죠.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솔직히 모르세요. 그러면 가끔씩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렇게 어려운 걸 해도 되나요? 해야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지문을 고3 때 공부한다고 해서 알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공부만 시키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띨렁 내놓고, 야 근데 이건 국어야, 읽으면 답 나오니까 읽어봐. 이건 좀 뭐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솔직히 저는 중학교 때부터 LAT 지문 공부하고 그런 어려운 지문들 같이 접하고, 그러면서 제가 LAT 지문을 수업할 때 단순히 그냥 내용만 그냥 그 지문만 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뭐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된다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들을 알고 토론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문은 또 더 놀라워요. 볼까요? 길기도 길죠. 한 2,800자 넘어갈 거예요. 거의 2,800자 정도가 되고 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볼까요?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어요. 복합지문이죠. 미학에 대한 지문이에요. 콜링우드라는 사람의 미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에 대해서 예술가가 미술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설명했고요. 나는요, 예술작품의 감상법을 설명했어요. 저는 알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지만 학생들은요, 여러분 이 지문 여기까지 읽는데 5분 정도 필요해요. 5분 정도면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지문이 어떤 연결관계, 연결고리가 있어서 나왔는지 학생들이 알까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학생들은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짜증나게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하래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방 작품을 평가하래요. 이건 뭐예요? 가의 내용과, 아까 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품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장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는데 두 개의 지문을 연결해가지고 가 지문에 나온 예술가의 입장과 나 지문에 나온, 그러니까 뭐 감상자겠죠. 평론가겠죠. 평론가 입장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23번은 대놓고 가와 나를 일구는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쭉 설명을 해놨어요. 가나 지문을 전부 다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건 정말 학생들에게 뭐랄까, 이 문제 풀지 말아라는 뜻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머지가 상당히 평이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왜 89점밖에 안 될까, 1컷이. 이 지문 때문이에요. 요 20번부터 25번 지문. 6문제나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읽을 수도 없어요.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고3 학생 중에 이건 이제 실명을 받기 어떤 일부 학생은, 몇몇 학생은 제가 시험 보기 가기 전에 그 학생은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있어요. 난 최저를 국어 3등급이랑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국어 3등급만 받으면 돼 라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야, 복합지문 풀지 마 라고 했어요. 이거 건들지 마, 그냥. 그러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남을 수 있어. 그럼 이거 다 틀리면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 다 6문제니까 14점, 15점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틀리고 차라리 나머지 다 맞으면 85, 77점은 나와요, 어찌어찌. 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 솔직히 이제 중학생인데 너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3 돼서 3등급 정도를 받으면 돼. 그게 너의 목표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제 포기하면 3등급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 포기하고 이 문제 포기하면 한 3, 4등급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다 풀면 되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지문.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같은 지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똑똑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당연히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애들을 다그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같은 지문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전혀 다른 점. 선생님, 이건 예술가고 얘는 감상인데요? 얘는 예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예술작품을. 얘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 사이에서의 조합,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긴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1년 안에 이런 지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제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저는 떼돈을 벌겠죠. 부자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어계의 원탑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누구도 그 방법을 1년 안에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국어 선생님은 제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 끝내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능력을 키운다? 수학 안 하실 거예요? 영어, 과학, 사회 안 하실 겁니까? 그거 다 하면서 이 능력을 키우겠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국어를 끝내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런 문제 연습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가가지고 이런 복합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시작한다.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빠르면 1학년. 전 정말 빠르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딸이 이제 2살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런 교육 체계가 이대로 간다면 저는 제 딸에게 8살, 9살 때부터 이런 거 가르칠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진 않겠죠. 근데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복합 지문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읽을 거예요. 8살, 9살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풀고 100점을 받고 싶다면.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학생도 마찬가지고. 늦어도예요, 이거는. 빨라도가 아니라. 늦어도. 그래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런 지문들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보내주셔야 돼요, 학생들을. 그렇지도 않아놓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우리 아들은 왜 국어를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님들도 꼭 생각해 주시고 학생들도 꼭 생각해 주세요.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LAT 가르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 고3 지문 가져다가 설명하고 그러면은 맨날 불평불만 힘들다. 이걸 어떻게 푸냐. 어렵다. 막 입이 나오고 막 울고 심지어 우는 학생도 여학생 중에 몇 명 울었대요. 이거 풀다가. 어쩌겠습니까? 근데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거친다면 분명히 나중에 몇 년 뒤에 김대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구나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해서 복합지문에 대한 설명까지 했는데요. 제가 너무 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너무 겁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상황이 이렇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